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노규덕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종전 협상 일단 노딜로 끝났습니다. 네. 사실 근데 뭐 한 번에 다 타결될까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예. 그렇죠. 어차피 이제 그 초반 기세 싸움, 삿밭 싸움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기세 싸움도 있고요. 벤스가 이제 조기 귀국을 했는데 이란한테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한 의도도 있다. 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뭐를 던졌다?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파이널 앤 베스트 오퍼, 최종적이면서도 아주 최선의 오퍼를 했다. 이렇게 이제 벤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또 이란에서 나온 거 보면 뭐 몇 가지, 두세 가지 말고는 이견 말고는 뭐 상당한 토의가 있었고 또 자기들이 계속 검토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응이 기대했던 것보다 거칠지가 않아요. 이란의 반응이. 그걸로 봐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 이란이 검토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안을 던졌고 그거에 대해서 답이 하루 이틀간에 나올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벤스가 트럼프하고 상의를 해서 조기에 귀국했다. 시간 그러면 그 한번 검토해봐라고 던진 게 핵물질 반출 혹시 그 문제라고 보세요? 그 지금 이견이 있는 게 네. 핵물질 그러니까 핵 문제,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문제, 그다음에 동결 자산 해제 문제 네네네. 이 세 가지 정도가 이란이 이야기하는 이견이 있었던 주요 이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하루 이틀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의 성격이 아닐 수도 있다. 특히 핵 문제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을 좀 갖고 우리가 이 정도 지금 미국 우리가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니 이걸 가지고 한번 소화를 해서 반응을 한번 내놔봐라. 이런 의도가 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의 지금 평가는 좀 약간 긍정적인 한 반보 정도는 나간 거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뭐 양쪽이 총 들고 막 싸우다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서로 안을 주고 받았고 뭐 이란이 외교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이번 협상이 완전히 판이 깨진 건 아니다. 어허. 장군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하노이 회담의 데자뷰 같은 느낌을 하나 들었습니다. 노딜이잖아. 그거.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비핵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란 입장에서 그 JCPOA를 맺었을 때도 약 3.68% 정도의 전홍축 우라늄은 허용을 받았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IAEA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전홍축 우라늄은 허용을 해줬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JCPOA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이란하고 다시 핵 협상을 할 때도 이란에서 60% 고농축 우라늄을 20%까지 내리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그 정도까지 합의가 됐었는데 지금 들어와서 비핵화해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핵물질을 내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이제 지금의 협상의 주도권은 이란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란이 갖고 있는데 핵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란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란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가 첫 번째 레짐 체인지 하겠다고 했는데 모주타파가 사실은 이어받았고 그다음에 핵 제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실패했고 호르무즈 이제 해협을 무기화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트럼프가 나오지만 그것이 누구의 무기냐라고 따져보면 이란의 무기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타협하려고 타협점을 찾아가는데 너의 핵을 다 가져와 이러면 사실상 이란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방전을 이제 협상하면서 계속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타협하기가 좀 어렵다. 지금 이걸 가려면 이란의 전홍축 우라늄은 좀 보장을 해주든지 아니면 IAEA 사찰을 간다든지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이널이다. 나는 협상할 수 없다라고 나간 것이 하노이 회담의 노딜과 같이 이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분의 좀 약간 전망이 좀 약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럼 우리 본부장님께 다시 전홍축 수준에서 합의 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는 일기 때부터 예. 핵 문제에 관한 한 빅딜을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신 2019년에 하노이 노딜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영변만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거기 강선을 얹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전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완전한 빅딜을 선호했던 거죠. 그리고 JCPOA를 2018년도에 이제 트럼프 일기 때 나온 것도 일몰 조항이라는 게 있어서 10년에서 15년 후면 이란이 모든 핵을 운용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게 불완전한 합의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전쟁한 것도 이란의 핵 문제를 이유 중에 하나로 들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농축 권리 같은 것을 이란에 인정을 해주면서 이번 전쟁을 끝낸다? 국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전홍축이라도. 그러면 좀 합의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종전 합의.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을 갖고 계속 합의를 끌어나가고 다른 거에서 이슈에 대해서 합의를 좀 하는 방향으로 해서 네. 끌고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이란이 사실 그동안 뭐 JCPOA를 자기들은 잘 이행하려고 노력했고 NPT 체제 안에 머물러 있었고 IAEA 사찰도 열심히 받았다. 자기들은 북한하고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그 맞는 측면도 있어요. IAEA의 사찰 예산의 80%가 이란 사찰에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문제가 기본적으로 갖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국제사회는 어떤 특정 국가가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가 없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NPT 체제라는 게 사실은 4조에서 모든 NPT 회원국들이 평화적 이용의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평화적 이용의 권리와 군사적 용도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이것도 완전 딜레마죠. 쉽게 하면 이제 그 정도의 차이죠. 위성이냐,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냐, 그렇죠. 구분하기 힘든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란이 잘못한 것도 있죠. 물론 뭐 JCPOA를 뭐 서방 국가들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60%까지 농축을 했다고 하지만 하지 말았어야죠. 의도를 의심받는 일이죠. 그리고 과거에 IAEA 사찰탄한테 83%인가? 에 달하는 정도의 그 농축을 했던 흔적이 발견된 일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포르도라는 데서 잘못했던 거죠. 자업자득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이 내주어야 되는데 미국이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는 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겠다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좀 식량을 다 수입을 호르무즈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민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발전소, 교량 이런 거 봉쇄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권위주의 국가가 민간인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네들 국민의 그런 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사실 핵을 내놓을 만큼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압 전략이 먹힐 거냐. 사실은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좀 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그 파키스탄 노딜 된 다음에 이제 간밤에 들어온 소식이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봉쇄를 한다. 봉쇄한다. 완전 봉쇄. 이거는 이제 이란 압박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란의 수입선을 차단하겠다. 이란 항구에 그러니까 이란에 가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겠다는 거 하나하고 네. 통행료를 냈던 그 선박은 맞아요. 공해상에서 못 다니게 하겠다. 요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추적 차단하도록 한다. 추적 했겠어요. 차단한다 이겁니다. 그런 거죠. 그게 오로지 이란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 트럼프의 그 SNS 글을 보면서 네. 인터딕트라는 단어에 꽂혔습니다. 이게 이제 차단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불법 적재물이 실렸는지를 배에 올라가서 확인해서 필요하면 압수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그런 그 단어가? 예. 근데 물론 불법적으로 통행료를 낸 선박들에 대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여러 가지 군사 장비 아, 맞아요. 이런 예, 것들이 맞아요. 예, 옮겨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예. 아, 그걸 염두에 뒀다. 그것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중 용도죠. 그렇죠. 이란에 대한 압박 플러스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해서 어떤 전쟁 물자를 제공하는 것을 막겠다는 네.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저기 만나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일단 이걸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봐야 되는 게 그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는 결국 그렇죠. 그것이. 네. 그죠? 네. 네. 근데 어차피 지금 휴전 기간은 2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가 지금 바깥에 뭐 완전 봉쇄하겠다 뭐 이런 걸 해서 이란을 자극은 하고 있지만 이란이 과연 받는 그 자극과 미국이 던진 제안의 어떤 가치와 이런 걸 비교 형량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협상을 잘 해서 받아낸다고 하면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내는 게 낫겠다고 판단할 것이고 아니다 계속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 뭐 전쟁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동력은 다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겁니다. 동력이 이제 싸울 동력. 그죠? 예,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동력은 다 끝나 있는 상태라 대신 트럼프도 그 딱 휴전하기 직전에 하르그 섬을 되게 대규모로 폭격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협상은 계속 진행되면서 제가 저번에 했던 정전 협상 6.25 전쟁 때 하듯이 네네네. 계속 공격은 해대고 나오라고 하고 조금씩 그러면서 좁혀나가는 그러한 협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의 지금 진단대로는 갈리바프가 이제 들고 가서 그렇죠. 딱 이런 혁명 수비대 뭐 이혁수 씨 예. 이런 혁명 수비대를 일단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지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뭐 갈리바프가 과거에 뭐 혁명수비대 뭐 사령관도 했고 여러 가지 또 무스타파가 또 전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협상 대표였고 해서 저는 그것을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보면 벤스 부통령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부통령이라는 정치적 무게감. 그다음에 이 사람이 공화당의 차기 유력 대권 주자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래서 상당한 미국이 성의 표시를 했다는 게 한 가지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당초에는 보도에 따르면 당초에는 이란 대표단과 미국 대표단이 각각 다른 방에 머물면서 근접 대화, 그러니까 중재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간접 대화죠. 를 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3자가 앉아서 직접 대면 협상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47년 만에 이란하고 마주 앉은 건데 근데 미국은 특히 수교가 없는 나라 대표하고는 절대로 마주 앉을 수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는 그렇죠. 정부로 인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단히 꺼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진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같이 그래서? 앉아 있는. 근데 이게 양자는 아니고 3자 포맷을 만든 거예요. 뭐냐면 그냥 우리가 다자 협상에서 그냥 이란을 마주친 거야. 이런 포장을 하는 의미는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순간에 지금 트럼프는 UFC 격투기 관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대단히 그 협상을 할 줄 아는 인물이다.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상당한 여유를 보이는 그런 태도를 일부러 연출했습니다. 우리가 절실한 모습을 절대로 연출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짐짓 여유로운 척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예. 의도된 연출이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 의도된 연출이기 때문에 예. 누가 더 급한가 이렇게 보면 그렇죠. 미국이 더 급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미국은 지금 자기네들의 그 쓸 수 있는 건 민간 시설 파괴라고 얘기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인데 그럼 누가 상대방한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느냐를 보면 민간 시설 파괴는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괜찮아. 우리 버틸 수 있어. 이런 정도고 호르무즈 해협은 바로 유가 상승에 실질적으로 무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급한 건 지금 미국이 아닌가. 그래서 이란이 주도권을 좀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호르무즈 관련해서 지난 11일 날 미 중부사령부의 성명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이지스 구축함 2척이 호르무즈를 통과해서 아라비아만에서 기뢰 제거를 위한 작업을 했다. 안전 통항을 위해서 지금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이지스 구축함이라는 것은 사실 대공 방어 전문입니다. 그렇죠. 물론 소나가 있죠. 그래서 뭐 기뢰 같은 것도 뭐 측정할 수는 있겠지만 찾을 수는 있겠지만 대공 방어 전문이라서 미사일 쏘고 막 이런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소해함이 이제 들어가서 진짜 이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할 때 이런 이지스 구축함이 대공 방어를 해주는 효과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예. 기뢰 제거 작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실제로 트럼프가 기뢰 제거 작업에 들어간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란이 자기들 라락섬으로 소위 안전 통로로 지금 상선을 유도해서 유도 비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오만 근방에는 기뢰가 있을지 몰라서 위험 구역이다 이렇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미국이 클리어할 수 있다고 하면 비례 문제를 없애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세계 각국이 뭐 독자적으로 또는 뭐 어떤 해국 연합체 형식으로 들어가서 상선을 보호하는 임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빨리 기뢰 문제를 해결하고 네. 이란하고 합의를 봐야 된다. 근데 그래놓고 혹시 통일은 또 미국이 같이 징수하고 이러고 그러면 그러면 미국은 이란과 같이 해적 국가가 되는 겁니다. 못할 거라고 보세요. 보면.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거는 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이 무기화니까 그렇죠. 마지막에는 그 이란도 이 호르무즈 해협은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합의가 잘 된다면 통행료는 협상 칩이지 아. 이게 진짜 그걸 실행될 가지고 수가. 하려고 하면 국제사회하고 이제 정면 충돌하는 거죠. 아유 제발 좀 그래도 예, 그죠? 예, 제발 좀 예, 그랬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본방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기는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반인권 행태 비판 네. 그립지 않습니까? 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그 막내 작가하고 본방 하시는 거 들었는데요. 네. 저도 JB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어. 그리고 사실 우리 외교부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네. 그런 성명을 냈다고 보는데요. 음. 사실 저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의 역할이 미흡했다.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왜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자기 외교부가 예. 자기가 주재하는 국가에 국가 원수를 상대로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의 성명을 내는 것을 방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경우에 JB가 말씀하셨듯이 어떤 공개적으로 소환을 하는 방법도 있고 조치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조용히 조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릴리즈 하는 거죠. 그 뉴스를. 그래서 그런 식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다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우리 여야 간의 야당에서의 공격 문제인데 사실 그 미국의 유명한 격언, 금언 같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치는 해안선에서 멈춘다. 오 해안선에서? 해안선에서 그게 왜? 영어로 하면 politics stops at water's edge. 음.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우리끼리 할 얘기를 아 네. 해안선이라는 게 그 뜻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가 한 얘기냐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공화당 출신의 상원 외교위원장 반덴버그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인데 그때 공화당은 고립주의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전후에 민주당 출신인 트루만 대통령이 보기에 유럽도 전후 복구를 도와줘야 되고 그렇죠. 또 안보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고 그래서 마셜 플랜이라든지 나토 창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반덴버그가 트루만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고립주의 입장을 버리고 국제주의로 옮겨 탄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외교라는 것은 초당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국내의 어떤 정쟁의 소재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전 그 얘기를 우리 정치인들한테 해드리고 싶다. 근데 이거저거 떠나서 지금 뭐 야당이나 뭐 보수 쪽에서는 뭐 이게 국익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복할 수 있다. 내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다. 이런 우리끼리 주장은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저는 딱 하나 짚고 싶은 게 그 북한 인권 얘기가 나와서 맞아요. 예, 이거는 꼭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결국 북한 인권을 누가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려고 노력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 말로만 하는 인권 문제 이렇게 해놓고 지난 정부 때 확성기 틀고 그것을 해서 북한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사실 적대적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킨다라고 이렇게 오더하는 것이 그렇죠, 그렇죠. 정말 이것이 인권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떤 인권이 어떤 게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느냐 이 관점에서 분명히 봐야지. 그렇죠. 예, 현 정부가 북한 인권에 관심이 없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네. 너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뭐 사실 했습니다. 뭐 말 한마디 하는 게 뭐 누구나 할 네.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실질적 개선을 예. 끌어낼 수 네.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 지렛대를 놓느냐 이게 예. 중요한 누가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말로 공격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말로 하는 거 저 같은 사람이 네.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부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 뭔가를 그렇습니다. 끌어내기 네. 위해서 조치를 하고 예. 뭔가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저는 최근에 주목한 뉴스 중에 하나가 우리 정부가 UN
북한 인권 결의안 내 공동 제안국으로 맞아요. 예. 참여했다. 맞아요. 그거 맞아요. 네, 저 진보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그 문제가 논란이 됐고 뭐 참여 안 한 적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그것을 참여했다는 의미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권의 중요성, 인권의 가치를 우리 정부가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준 행위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국격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럼 또 국격에 맞게 어떤 이 네. 메시지는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갈 텐데 5월에 지금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왕이가 지금 방중을 방북. 죄송합니다. 방북 그죠? 네네. 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왕이가 이번에 방북한 게 6년 7개월 만이거든요. 작년에 최선희 외무상이 9월 달에 중국으로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답방 형식은 있죠. 그런데 저는 주목한 게 10일 날 왕이 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회주의 중심의 북중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시키고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자. 고위급 교류?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진핑이 북한에 가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왕이 부장은 뭐 의제 조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율 차원에서 간 것이고 그 뒷부분에 중요한 고위급 교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관련 기록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시 주석이 마지막 방북했던 게 2019년이에요. 그때가 중북 수교 75주년. 그래서 국빈으로 갔는데 예. 이미 6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네요. 한참 됐죠. 예. 그리고 작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달에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차 왔었죠. 그렇게 보면 이제 갈 차례죠. 네, 갈 차례죠. 그러면 무슨 전략 대화 이런 거를 이제 양측 간에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점은 언제쯤일까? 를 생각을 해보면 미중 정상회담이 5월 중순에 있는데 그렇죠. 트럼프가 대단히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렇다고 하면 김정은의 입장을 미리 들어서 트럼프가 왔을 때 이야기를 해보면 더 전략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미중 정상회담 전에? 그래서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예. 5월 초에 5월 1일부터 5일까지가 중국은 우이절이라 그래갖고 노동절 연휴거든요. 끝나면 바로 트럼프가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르면 4월 달이다. 4월 달에도 창문 열려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한 가지는 뭐냐면 이란 전쟁이 다시 불이 붙으면 이제 조금 움직이기가 그럴 수 있죠. 근데 최근에 시진핑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앉아가지고 외빈들을 막고 있거든요. 맞아. 근데 평양이라는 데는 워낙 가까운 데고 해서 별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상당히 중요한 지금 합니다. 분석을 해주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국내 언론의 일반적 분석은 왜 왕이 부장에 갔느냐.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도 있겠죠. 입맞추기 위해서인데 근데 오로지 그것만이라면 꼭 왕위급이 갈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왕이가 과거에 보면 예. 시 주석의 특정 국가 방문을 앞두고 예. 한 달여 전에 갔다 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전례를 비추어 보면 시 주석이 움직일 가능성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관님? 예, 저는 보부장님의 그거는 맞을 것 같고. 아니 순전히 이건 저희 뇌피셜입니다. 예. 지금 그 의제가 뭐 있을까? 왕이 의제가 보면 딱 두 가지가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네. 북미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이란 전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마주 쓸 수 있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결국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예. 정확하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을 받아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한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의제가 가장 첫 번째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두 번째는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 평화 안정에 마땅한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생소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란 전쟁 이후에 지금 거의 망가졌던 이란을 누가 재건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아마 중국일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죠. 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러시아가 이렇게 딱 점령한 돈바스 지역에 지금 북한이 공병 부대를 지금 보내놔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지하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북한이 좀 이렇게 특화된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런 문제도 분명히 얘기를 좀 할 수 있겠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이후에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 재건할 수 있는 사실 기회가 오고 있어서 그런 얘기도 좀 한 게 아닐까. 이거는 이런 표현을 제가 북한이 통상 세계 평화 안정은 자기네들이 북한 핵 보유할 때 나의 핵이 이렇게 세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지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거의 생소하게 듣는 표현이어서 이것은 이란 전쟁 이후에 재건을 좀 염두에 둔 발언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이 지금 이란에 뭐 휴대용 방공 미사일들을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중국 역시 이란 재건에 이제 관심을 갖고 움직인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그 북한도 협력하겠다. 이런 의사가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뭐 노동력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고. 예, 공병 부대나 이런 부대 아주 군수 특수한 부대들은 갈 수 있고 예. 만약에 핵시설을 재건하겠다 그러면 가장 최적화된 부대는 북한입니다. 근데 우리 그 본부장님에게 만약에 시진핑이 직접 나서서 미중이 아니죠. 북미 관계를 조율을 한다고 치면 시진핑 입장에서 어디까지 끌어낼 수 있다고 기대를 할까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뭐 5월 중에 네. 뭐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은 대단히 적다, 낮다라고 봅니다. 예. 그 대신에 네. 어떤 직접적인 어떤 대화 이런 거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속내, 진짜 생각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뭐 전달하고 네. 하는 역할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봅니다. 가시적으로 바로 어떤 변화상을 끌어내는 것보다는 네, 그런 밑작업을 것보다 하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정부도 좀 거기서 좀 역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답답한 게 그건데 그 왕이 부장이 가서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정말 논의 안 할 리는 없었고 논의했을 텐데 예. 우리가 원하는 의제가 미중 정상회담에 우리가 원하대로 올라가야 된다. 그렇지. 그러려면 우리도 지금 미국과 협력하고 우리의 입장을 중국한테 전달해서 네. 그런 노력이 지금 가장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까지 좀 마저 짚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무인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유감을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김 여장 부장 같은 담화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네. 평가까지 대신 전했고. 네. 근데 그리고 나서 개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참 표현하는 거 보면 남북 관계 뭐 당장 뭐 변화는 없는 거죠. 예, 어차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여정 지금 부장은 관리하고 있는 거고 일정 수준 그렇죠. 적대 국가로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장금철 이 사람은 그 당 통일 전선부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2020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 그 당 통일 전선부장으로 담화를 되게 세게 우리한테 냈던 예. 굉장히 강경파여서 그렇게 좋은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되게 이렇게 압박해왔던 인물이어서 이 인물을 내세워서 제일 적대군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아예 접촉하려고 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역할 분담. 역할 분담을 세게 하고 있는 거죠. 통전부장을 역임했던 자금철이 외무성 일부상이 됐다. 이거는 우리로 치면 통일부가 외교부에 통합된 거거든요. 그렇네. 예. 근데 이제 북한 당국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그렇게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는 그간 활발하게 진행됐던 남북 교류로 인해서 북한 내에 상당한 소위 그들이 얘기한 남한풍이 확산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차단하고 자기들의 어떤 체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어서 남한은 우리의 동족이 아니다. 그런 적이다. 이렇게 딱 벽을 치는 그런 조치인데 이번에 장금철이 한 이야기 보면 사실 우리가 정상적인 좋은 말로 해도 얼마든지 알아듣는데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걸 보면 장금철이야말로 과거 통전부에서
굴러먹던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지금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좀 이거 좀 새길로 빠져 궁금한 게 하여간 북한에서 뭐 나오면 하여간 희한한 표현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제가 제일 기억나는 뭐 삶은 소대가리가 보면 네, 뭐 네. 그게 제일 지금도 기억이 나. 그거 찾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걸까요? 어떨까요? 그런 예, 것만 예. 찾는. 네, 굉장히 사실은 없는 거죠. 자기네들이 가진 게 없으니까 예.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고 세지듯이 예. 그렇게 저희가 남북 군사회담 할 때도 네. 굉장히 어조들이 셉니다. 그것만 이렇게 열심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정치인 가운데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생전 듣도 보도 없던 뭐 사자성어 이렇게 인용하는 정치인이 종종 있으면 와 되게 유식하다 해서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라 보좌진이 학자한테 연락을 한대요.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하고 싶은데 맞는 사자성 하나만 좀 골라달라고. 물론 모든 정치인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북한이 우리 여론에,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예. 이렇게 세게 써서 나온다는 걸 압니다. 아 언론 플레이입니까 예, 이것도?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쓰면 그 표현만 딱 써주기 때문에 야. 그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고심하는 걸로 들고. 언론을 안 해요. 네, 그렇네. 정확하게 압니다.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나만 언론을 연계해두고 이런 그렇게 표현을 쓰면 쓰는구나? 딱 그 가장 센 표현만 올라온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딱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북한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데 네. 북한이 지금 접촉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 관계, 바람직한 남북 관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대통령님의 무인기 사과도 예.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 남북 관계 보면 한순간에 뭔가 확 바뀔 뭐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고 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습니다. 네. 지금으로서 뭐 그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